다 했어? 아직 공부 적지는 않았어. 변형 문제 할만했죠? 네. 이 정도로 뭐. 하는 조금 아쉽네. 진짜 이거 하나만 틀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의심스러운 결과네. 이거 내가 이따 끝나고 아무거나 뽑아갖고 시켜보면 다 맞을 수 있겠지, 그치? 아니 하나만 들고 다 맞았잖아 지금. 일단 테스트 한번 봐보자. 끝나고 그때도 다 맞을 수 있나? 이거 다 맞으면 내가 의심을 걷겠죠. 네, 말씀하세요. 제가 학교 대표로 내일 대회를 나가거든요. 네. 여기 아 내일 나간다고? 네, 수원에 있는 경기도당 교육원이라는 곳에 가야 돼요. 아침 5시에 취업역에서 모여서 택시잡아내거든요. 새벽에? 근데 저희 동아리 애들이 저랑 가온이랑 재현이에요. 저 만약에 오늘 좀 많이 늦게 나면 힘들 수 있어요. 오늘 대회 대본 준비해야 돼요. 아니 무슨 씨 토요일 날에 그것도 새벽부터 야 빡세다 빡세. 그게 수원이라서 가온이 검증해야 되는데. 아니 너무 답지 보고 베낀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쎄하게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지 가온아? 순수하게 네가 단 한 번도 참고하지 않고 혼자서 푼 거 맞지? 나서야. 알았어. 나 어디 보겠어? 네, 저 진짜 기억 남았어. 그래서 쓰레기 좀 먹어버리고. 갔다 오세요. 이게 옷이. 이게 들어. 정말 안 했네. 아니 그건 난 모르고 어떻게 알아? 오, 건이가 이 많은 문제 중에 하나밖에 안 틀렸어. 서술형도 하나도 안 틀리고. 이야, 그래? 검증 좀 해봐야겠는데? 건아? 진짜 네가 다 해본 거지, 건아? 응. 얘는 안 했는데? 여기 안 했네? 그거는 난 모르고.
저거는 12점이고요. 12점. 그럴걸? 12점 먹었으니까 먹어보기라 그래. 동아야 아까 누구 누구라고? 저랑 가온이랑 뒤에 동아리 이게 되게 잘 봤습니다. 게이트웨이가 건아, 그 아까 변형 문제 그 채점 안 된 거 있잖아. 그거랑 워크북 있지. 그거 다 하고 가야 돼. 금방 하잖아. 응? 그래요. 끝났는데 그래요. 아니면 우리 다 써서 들을래? 써? 일단 분리가 올 스탠딩 수업.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올 스탠딩 수업. 오늘 물커플이 좀 잠못 잡았어. 자, 우리 어디 할 차례죠, 진도? 13강? 처음부터 오케이. 근데 오늘 예상 진도가 어디까지? 일단 당연히 13강은 다 끝내야 되고요. 이건 4개밖에 아, 그 여러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참. 까먹었다. 월요일 날 원래 물어보려 했는데 우리가 10월 3일 날 정상 수업이거든요. 네. 참고로. 근데 이제 이때 그 저기 뭐야 데스크 저기 실장님 분들이랑 그리고 AT쌤은 출근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날 어차피 학교를 안 가잖아. 그래서 이때 좀 약간 좀 정규 수업 개념보다는 약간 보강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이날 오마중 직보가 있어요. 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잠깐만 내가 아직 시간을 좀 정확하게 계산하진 않았는데 혹시 한 잠깐만요 계산입니다. 불로 비우는 가만히 있자. 맞아요. 첫 타임 타임이 5시 반 수업이에요. 만약에 내가 한 3시 반이나 4시 아니면은 2시 둘 중에 한 그 언저리에 수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날 혹시 스케줄 다른 거 있는 분 계세요? 월요일에 학교 있는 시간이라서 아 그래요? 뭐 다른 학원 뭐 스케줄 있거나 그런 거 없으시죠? 월요일이니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해결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직전 대비를 수요일 날 해야 되잖아요. 목요일 날 첫날 시험이니까.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첫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게 없잖아. 그 이제 학교가 일찍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5시에 올 수 있어요? 수요일 날? 그래서 학교 4시 반 정도. 그러니까 그래요?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네네. 25분도 맞춰서 그럴 수 있죠. 아 그래요? 5시 조금 한 10분 늦을 밥못 먹고 바로 뛰어오면 공부를 할수 있어. 그러면 아니, 6시. 왜냐면은 그날 1학년도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1학년이랑 너네랑 다 직보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일찍이 불가능하잖아. 막 원래 하던 막 2시 이럴 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알다시피 내가 2시간 반을 하잖아요, 직보를. 그럼 2시간 반을 하려면 5시에서 7시 반, 7시 반에서 10시 이렇게 2개로 잡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2개로 잡아야 되는데 아까 1학년 애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1학년 애들이 16명이라서 여기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자습실에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공간이랑 좀 계산을 해야 돼서 일단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일단 어쨌든 좀 고려를 해보고 여러분한테 좀 공지를 해줄게요. 저기 언제냐 개천절 때도 여러분은 일단 시간 뭐 상관없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우선 이때도 제가 좀 적절히 좀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13강 진도를 나갈 건데 13, 14, 15, 16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꽤 많이 남았죠? 16까지잖아요. 이거 지금 좀 많아. 35지문 정도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13, 14, 15, 16이면 4개인데 각 강당 아마 5개씩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20지문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우리 절반도 안 한 거예요. 아직 우리 절반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빠듯해요, 지금 1.3으로니까.
원래 이제 제가 목표가 다음 주까지 진도를 끝내는 걸 원래 목표로 했었거든요. 근데 20지문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을까?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고요. 13강은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끝낼 수 있어요. 13강은. 그래서 일단 14강에 뭐 게이트웨이나 한 1번 정도까지 해서 한 6지문 정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 하루에 7지문을 해야 다음 주까지 진도가 끝나거든요. 하루에 7지문. 근데 7지문을 만약 하려면요, 내가 읽고 해석만 하면 7지문 할 수 있어요. 근데 의미 없잖아, 너네도 알다시피.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방법이 좀 몇 개가 있을 텐데요. 이제 3개 중에 하나로 하려고 해요. 아직 결정은 제가 못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어쨌든 간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좀 연장 수업을 한다. 오늘은 좀 이제 여러분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세 분이. 두 번째, 뭐 주말이 됐든 뭐 토요일이 됐든 언제 이제 다 같이 시간 되는 날을 잡아서 뭐 보강을 한다. 세 번째, 10월 3일 날 있잖아요. 이날 이제 우리가 어차피 보강 형식으로 한다 했으니까 10월 3일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 주까지 진도를 나가되 10월 3일 날좀 수업을 많이 한다. 뭐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생각한 거는 아예 그냥 내가 따로 그 이거 패드로 영상 찍어서 이거 영상 보고 오게 할까 봐 이 생각도 했어요 사실. 근데 막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저희 안 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29. 일단은 네, 건의가 안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여러분께서 뭐 제가 내드리는 뭐 숙제 부분만 뭐 문제 없이 한다면 10월 3일 날 해도 10월 3일 날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10월 3일을 제외해도 2번 수업이 있어요. 금요일이랑 월요일이랑. 그렇죠? 2번 수업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10월 3일 날 하더라도. 뭐 여차하면은 뭐 수요일 같은 때 뭐 만약에 올 수 있는 사람만 와서 뭐 개별적으로 첨삭받거나 뭐 이런 것도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좀 고민해보고 여러분들도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른 해야죠. 13강. 13강의 1번부터. 13강은 게이트웨이가 없었죠. 자, 13강도 이게 잠깐만 근데 내 기억으로 13강은 어법서술형이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예 진도 안 나왔 아예 안 나갔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만 위주로 빠르게 보겠습니다. 뭐 어법 포인트 이런 건 짚을 필요도 없고 하니까 좀 빠르게 가볼게요. 자 내용도 그냥 한번 쓱 그냥 읽고 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뇌 연구를 했는데 정서적 안정의 필요성을 입증했답니다.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예시로 2가지가 나오는데 예시는 그냥 내용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recent brain research. 자 최근에 뇌 연구가 뭐를 확립했냐면 중요성을 확립했는데 less commonly recognized or talk about safety requirement에 대한 중요성을 입증했답니다. 바로 뭐냐? 덜 흔하게 인식되거나 덜 언급되는 그런 안전 요건에 대한 중요성을 입증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the need for emotional safety, 즉 정서적 안정성에 대한 필요성이래요. 자 정리 한번 하자면 그러니까 최근에 뇌 연구가 어떤 중요성을 강조했대. 근데 그 뭐가 중요하냐? 바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 정서적 안정의 필요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답니다. 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when infants or children of any age, 자 어떤 나이이든 유아가 됐든 어린이들이 됐든 experience a physical or emotional threat, 그러니까 신체적 또는 정서적인 위협을 경험할 때, 좀 무서운 일을 경험하면 they become anxious and afraid. 그들은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게 된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그런가 보죠.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대시 관계대명사로 호르몬을 수식합니다. 어법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automatically shut down. 자 저절로 차단을 시킨대. 뭐를? 어떤 사고하고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뇌의 그런 영역들을 차단시켜버린답니다. 왜? To prepare the child to defend himself. 아이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방어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또는 to run away from the danger. 위협으로부터 도망가게 준비시키기 위해서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정서적인 위협이 발생을 해요. 정서적 위협이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된답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 이제 나온 거죠. 이제 그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된답니다. 근데 그 호르몬이 뭐냐면요, 사고 영역을 차단해 버린대요. 사고 능력. 그러니까 뭐 사고 능력, 학습 능력, 추론 능력 나왔는데 그냥 편의상 사고 능력이라 할게요. 그러면 사고 능력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영화 같은 거,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무서운 거 봤을 때 사람이 막 얼어붙잖아요. 얼어붙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닐까요? 일종의. 자, 근데 이 사고 능력이 차단되는 이유까지 얘기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보호를 위해서예요. 보호.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능력이 차단되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방어 기제라는 거야. 방어 기제. 그래서 정서적 위협이 발생했을 때 이성적으로 사고를 할 수 없게끔 애초에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차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일종의 방어 기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these are very primitive flight or freeze responses. 자, 이것들은 아주 원시적인 싸움, 도주, 그리고 얼어붙는 반응이랍니다. 어떤 거냐? That are triggered daily in the lives of children who don't feel safe.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아이들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유발되고 있는 이런 반응이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시리아 난민 막 이런 애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최근 기준으로 말하면 저기 뭐 러시아 전쟁의 희생자들 뭐 그런 애들을 봐봐. 그러면 그곳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늘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매일매일 어떤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가? 아주 원시적인 싸움이나 도주나 아니면 꼼짝 못하는 반응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발생한다고. 결국에 쉽게 말하면 뭐냐? 지금 구체적인 예시로 말한 건데 매일 정서적 위협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매일매일 사고 능력이 차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 일어나는 거라면은 방어 기제로서 이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가끔씩이 아니라 이게 매일 일어난다고 생각해봐. 나를 위협할 수 있는 게 매일 일어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오로지 나는 뭘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수단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다음 내용 볼게요. When from very early ages, 자 아주 어린 나이부터 major portions of the brain shut down. 자, 그럼 뇌의 주요 부분이 shutdown, 차단될 때 under emotionally stressful conditions.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조건 하에서 차단이 된답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쉽게 말하면 아주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발달해야 하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아이의 뇌 발달이라든가 아니면 학습적 성취라든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대인관계 능력이겠죠.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왜? 아니 사고 능력이 차단된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뇌 발달도 잘 안 되겠고 학습적인 성과도 없겠고 자기의 몸을 지키는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도 당연히 증진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최종 결과가 뭐다? 결국에는 사고 능력 차단으로 인해서 지금 세 가지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뇌 발달이라고 그냥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뇌 발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됐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거는요 좀 자세히 말하면 정서적 위협이 발생하는 거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주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거의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정서적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죠. 아니 가끔씩은 발생할 수 있잖아.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를 타도 정서적 위협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가끔씩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 매일매일 느껴.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정서적 위협이 발생한다고 생각해봐. 아이들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 원래 정서적 위협이 발생하면 사고 능력이 차단하는데 일상적으로 발생하면은 매일 사고 능력이 차단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이제 알반 정규 수업에서 이제 설명했던 것 중 하나인데요. 전제 결론 패턴이 바로 이거예요. 전제 결론 패턴.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3단 문법 같은 게 대표적인 전제 결론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A가 B하다, B는 C하다, 그러면 A가 C하다. 이게 3단 논법 아니야. 이런 것처럼 정서적 위협이 발생하면은 사고 능력이 차단된다. 사고 능력이 차단되면은 뇌발달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정서적 위협이 상시로 발생하면은 뇌발달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3단 논법이랑 똑같아요. 얘가 이런 결과를 내고 얘가 이런 결과를 낸다. 결국엔 얘가 이런 결과를 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3단 논법류의 글에서 출제하기 좋은 포인트가 빈칸이나 순서예요. 보통은요. 그러니까 빈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중간 부분을 이제 빈칸을 뚫거나 아니면 순서로 낼 거라면은 이 덩어리별로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하기가 좋겠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갈게요. 13강 2번 갑니다. 어렵지 않았죠, 돼요? 진도가 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라 제가 좀 빨리빨리 할 건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해 안 되면 질문 꼭 하셔야 돼요. 내용이 안 되면.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2번. 자, 이번엔 현상 문제 해결책으로 나왔는데 바로 한번 내용 읽어보면, 자, 식품 포장재가 이제 주요 소재예요. 자, 식품 포장재에 대한 먼저 정의를 설명합니다. 식품 포장재가 뭡니까? 당연히 식품 공급 중에 생겨나는 쓰레기죠, 쓰레기.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제품 소비는 포장재 처리로 이어진대요. 즉 우리가 제품을 뭔가를 쉽게 말하면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포장재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쪽으로 이어진다 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포장재 쓰레기는요 상품 공급 과정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뭐가 나오고 이 과정을 거쳐서 뭐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생산이 됐습니다. 생산이 됐으면 이 생산이 소비로 이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 앞에서 말한 건 뭐냐면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이 생산된 물건을 구매했어. 그럼 여기에 포장재가 있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여기에서만 포장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 상품 공급 과정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했잖아. 이 포장재 쓰레기가 여기에서 다 나온다 이 소리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이 모든 포장재 쓰레기가 잘 처리가 되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해결은요 너무나 뻔한 말입니다. 재활용, 재사용 잘하자 해요. 너무 심플해요. 그래서 사용된 포장재는 재활용, 재사용을 위해 회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포장재로부터 기인하는 부담이 이제 최소화가 된다. 그리고 뭐 새로운 포장재의 자원으로 쓰일 수도 있다. 이거 뭐 너무 뻔한 말이죠. 그렇죠? 뭐 재활용 잘하자. 결국 그거예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푸드 패키징은 식품 포장재는 is a visible form이랍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래요. of the food supplies waste. 식품 공급에서의 그런 쓰레기에 눈에 보이는 형태랍니다. 즉 형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일단 제품이 is consumed 소비되고 나면 the packing is left 포장재가 남겨집니다. to be handled separately 별도로 처리되도록 남겨지겠죠. 그냥 대표적인 예시 아무거나 생각해보면 햄버거 사 먹는다고 생각해봐. 얘네가 햄버거 사 먹었어. 남는 거 있잖아. 포장재. 그렇죠? 남겨지죠. 자, 그러나 consumer packaging waste 소비자의 포장재 쓰레기가 is not the only source of packaging waste랍니다. 즉 유일한 포장재 쓰레기의 원천이 아니랍니다. 즉 소비 과정에서만 포장재 쓰레기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On the supply chain 공급 과정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이 포장재 쓰레기가 어디에서 나온다? 중간 과정에서도 나오는 거야.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내가 또 옛날에 버거킹에서 알바를 했었잖아요. 3년 동안이나.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감자튀김이 이만한 포대자루에 들어있어요. 감자튀김이 그 냉동실에 이게 있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까갖고 그걸 이제 붓는 거야. 이렇게 그 붓는 데가 있어요. 그 이제 감자 튀기는 데 근처에 있어요. 거기다 드르르 부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감자 주문이 들어오잖아.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적당히 이제 해갖고 이제 튀기는 거예요. 튀긴 게 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봐봐. 나는 식품을 공급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공급 과정에서 어쨌든 그 냉동된 감자도 포장재에 들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 감자를 만들기 위해서 냉동 감자 하나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또 다른 포장재가 쓰였겠죠. 그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포장재 쓰레기가 comes from 어디에서 비롯되냐? each stage라고 말했네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야. in the supply chain 공급 과정에 각 단계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뭘 포함해서 음식점, 소매업, 그리고 디스트리뷰터, 유통업자, 그리고 manufacturers 제조업자 모든 단계에서 이 포장재 쓰레기가 나오게 된답니다. But all of the waste 자, not all이니까 부분부정이죠? 모든 뭐뭐가 뭐뭐한 건 아니다. 자, 그러면 모든 쓰레기가 is managed appropriately 적절하게 처리되는 건 아니래요. 잘 처리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잘 처리가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잖아. 이 글에서 말하는 문제점은요, 여러분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부수적인 얘기고 중요한 건 뭐야? 처리가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야. 처리가 안 된다. 아니 처리만 잘 되면은 쓰레기 많이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플러스로 처리도 잘 안 돼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겠죠.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some of it, 그것 중 일부, 즉 쓰레기의 일부가 has ended up clogging our oceans. end up ing는 결국 뭐뭐 하게 되다. clog는 메우다라는 뜻입니다. fill.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쓰레기의 일부가 결국에 뭘 채우게 되냐면 우리의 바다를 채우게 됐는데요. 그 바다가 어디냐? Plastic litter is floating around, choking, trapping, and poisoning wildlife. 자, 그러면 야생 생물을 초크, 질식시키고요. trapping, 덧치니까 이렇게 꼼짝 못하게 잡아두고요. poisoning, 말 그대로 이제 오염시키는 거 이제 유독성 물질을 가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서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게 되는 그런 바다를 만든다는 거죠. 그 실제로 그 어디였더라? 네, 위치를 까먹었는데 그 쓰레기 섬이 실제로 있다고 하죠. 그 어떤 해류에 의해서 이렇게 쓰레기들이 모여갖고 쓰레기 섬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의 바다를 쓰레기로 메워버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문장은요 요 주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가 잘 처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얘기가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점을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해결책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해결책. 자, 우리 항상 알고 있는 건데 문제점 해결책 패턴에서는 해결책이 주제죠. 엄밀히 말하면 요지죠, 요지. 해결책이.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Use packaging. 사용된 포장재는 may be recovered. 회수될 수도 있습니다. For recycling and reuse.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위해서 회수될 수 있어요. This is a critical way. 이게 중요한 방식입니다. 뭐 하기 위한 방식이냐? To minimize the overall burden. 전반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래요. 뭐로부터의 부담? From food and beverage packaging. 뭐 식품과 음료 포장재로부터의 그런 전반적인 부담. 그리고 potential serve.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답니다. As a resource for new packaging. 새로운 포장재를 위한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랍니다. 결국 이거는 뭡니까? 재활용 잘하면 이렇게 좋아. 당위성을 설명한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 이 글에서 말하는 건 뭐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플러스 처리가 잘 안 되네? 어떻게 하자?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위해서 잘 회수하자. 쓰레기 막 잘못 처리하지 말자. 이거예요. 엄청 쉽죠, 내용. 그렇죠? 그냥 단어만 조금 그럴듯하게 쓴 거지 내용만 따지고 보면 그냥 초등학교 수준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쓰레기 막 버리지 말고 잘 처리하자.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위해서 잘 모아두자. 이거야, 이거. 되게 쉽죠? 대입학 같은 걸로 내면요 그냥 껌입니다. 껌. 너무나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갑시다. 13강의 3번입니다. 너무 빠른 거?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알았어. 열심히 아니 데뷔도 남았으니까. 네? 데뷔도 남았잖아, 니네. 저 일이 가서 저 오늘 한 2시간 자야 돼요. 저 과학고 애들이랑 붙어야 되는데. 아, 과거 애들이랑 붙는 거야?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다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비슷한 동아리 애들끼리 뭘 다이다 있는 건데? 과학 동아리 해가지고 보고서를 저희 동아리가 저희 대표를 출전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1년 동안 한 동아리를 이번 테마가 환경인데 테마가 매년 바뀌어요. 근데 이번 테마가 환경이어서 저희가 1년 동안 한 활동을 환경 테마에 맞춰서 10분 동안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 60개 팀. 60개 팀이요? 60개 교가 오는 거예요.
뭐 아니 그러면 사람만 몇 명이야? 한 고등학교에서 여러 명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럼 한 2, 300명 될 수도 있겠네. 뭐 인솔교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솔교사는 안 해보더라고요. 딱그 동아리 아 니네끼리만 가는 거야? 쌤은 동아리원들 다 가는 건 아니고 동아리 한 동아리에서 5명 정도씩. 아니 근데 그 시간이 되게 빠듯한 거보다 막 5시에 막 모이고 막 이럴 아침 8시 반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나요. 아씨 너무하네 진짜. 아니 씨 수원까지 가는데 8시간까지 어떻게 가야 돼? 아니 수원이면 원래 저기 버스 타고 가려면 저기 수원에서 저기 빨간 버스 타고 사당역까지 와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올라면 무지하게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택시 타고 택시비만 한 몇만 원 나오겠는데? 학교에서 TV에 내준대요. 아 당연히 내줘야지 그거는. 씨 빡세다 빡세. 아니 물론 나도 뭐 옛날에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대회 같은 거 나가고 해보긴 했지만 난 그때 학교 차원에서 어쨌든 차를 태워다 줬거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 담임쌤이 날 태워다 준 거지만 개인적으로 어쨌든 좀 너무하네. 자 일단 보자. 자 3번 볼게요. 패턴은 또 간단하니까 주제문 내용을 먼저 볼까요? 지식의 폭은 의미 있는 담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랍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내용 이해해 볼게요. 여기서 지식의 폭이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알고 있는 거의 범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분야의 범주, 분야의 너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뭐 학습에 대한 분야, 뭐 교육에 대한 분야, 뭐 운동에 대한 분야, 뭐 아니면 뭐 게임에 대한 거 됐어?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여러 분야가 있잖아.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지식의 폭이라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별로 얼마나 많은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됐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것은 의미 있는 담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담소라는 건 쉽게 말하면 잡담이라 생각하면 돼. 스몰톡이야, 스몰톡. 그래서 잡담 같은 거. 근데 그 잡담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담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근데 담소는요 무미건조한 존재의 긍정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좀 약간 추상적이죠. 무미건조한 존재에다가 긍정을 좋아한다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담이란 건 말 그대로 그냥 가볍게 하는 이야기예요. 가볍게 하는 이야기. 됐어?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가 친구끼리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친해지는 애들이 있고 좀 덜 친한 애들이 있고 이런 게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대부분의 친한 애들이 친해지는 이유는요. 어쨌든 간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관심사가 대부분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맞죠?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이 통해야 돼요. 대화가 잘 통해야 돼. 성격도 맞아야 되고 이래야 이제 친구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친구들은 뭐 어떤 뭐 롤을 좋아해.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롤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은 사실 좀 친해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관심 분야랑 다르니까요. 됐어? 그럼 내가 그 게임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나도 합류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담소라는 것 자체가 무미건조한 존재에다가 무미건조하다는 건 그냥 되게 지루하고 약간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아무 특색이 없는 이런 거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긍정성을 더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담소라는 거를 함으로써 뭔가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예시도 한번 볼게요. 담소는 사소한 게 아니고요. 인간의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담소라는 거는 다시 한번 가벼운 대화라고 했죠. 가벼운 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대인간의 어떤 이제 그런 대화나 이런 거에서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딱딱한 관계보다 좀 더 부드러운 관계로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우쌤이랑 맨날 일 얘기만 해. 만약에 그리고 정확하게 딱 진짜 직급대로 상하 관계로 돼. 내가 만약에 성우쌤한테 가고 회장님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과연 나와 성우쌤과의 관계가 좋을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딱딱한 이해관계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담소도 많이 나눠요. 되게 자주 나눠요. 하루에 몇 번씩. 오늘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다 어떤 이런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본인이 가진 전문 지식으로 전문 지식 외적으로 정보를 얻게 되는 건 사회적 관계를 갖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 사회적 관계 얘기 나왔네요. 아까 무미건조한 존재의 긍정을 더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사회적 관계,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결국 지식의 폭은 대인관계의 폭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스포츠에 관심이 없어. 근데 과연 스포츠 분야에 있는 사람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해당 분야의 지식의 폭이 있어야만 그 사람과 어떤 관계성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연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면 서로를 더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는 지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내가 알고 있는 분야의 폭을 넓힘으로써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이미지를 더 쉽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다 똑같아요. 모든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다 똑같다는 거야.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어떤 분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분야의 폭을 넓힘으로써 발을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대인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나중에 여러분 졸업하고 나면요. 한참 뒤네요. 졸업하고 나면요. 우리 저기 PC방 가서 롤이나 한번 합시다. 자, 수준 안 맞는데 아니 저도 수준 안 맞을 거예요. 저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요. 저 요즘에 가끔 하거든요. 가끔 친구들이 연락 와서 내전하자고 연락이 와요. 5대5로 하자고. 근데 내가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갖고 저는 거의 깍두기 취급이에요. 나는 거의 깍두기야, 깍두기.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 네. 아니 서폿은 아닌데요. 그냥 플레이 자체에 깍두기 취급을 한다는 거야. 내가 뭘 해도 다 용인해줘요. 뭘 해도 다 용인. 아니 왜냐면은 나는 게임을 제대로 한 게 저는 솔랭을요 시즌 4 땐 거 하고 안 했어요. 난 그때 이후로 솔랭을 안 했어요. 시즌 4 때 이후로. 왜 그 이후로는 내 친구가 다 내 친구한테 아이디를 줘버렸었어요. 내가 네가 그냥 해라. 뭐 말아먹든지 말든지. 근데 시즌 5 때는 내가 짱깨한테 해킹을 당했거든요. 근데 짱깨가 이제 내 걸로 랭크를 돌리는 거야. 근데 얘가 딱 10판을 돌렸어. 이 거지 같은 놈이 2승 8패라고. 내가 짜증나서 이러고 있었어. 근데 이제 2승 8패는 이제 골드 4 딱 뜬 거지. 그래서 내가 기본 바꿨거든요. 얘가 골드 대신 찍어줬네. 스킨 바뀌었네. 그래서 내가 기본 바꿨어요. 짱깨가 내가 대리 돌려줬어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한테 이제 줘버렸다가 이제 내가 가끔씩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죠. 아무튼 자, 보자. 자, breadth of knowledge. 지식의 폭은 is what적이랍니다. Enables you to engage in meaningful small talk. 이 스몰 톡 나왔죠. 의미 있는 그런 잡담의 스몰 톡에 너가 참여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랍니다. 그리고 스몰 톡은요, 이 헬리가 한때 말했다시피 is similar to 뭐랑 비슷하냐? Putting a few raisins into the tasteless dough of existence예요. 되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게 이제 보통 함축일치론으로 잘 나오겠죠. 이런 비유적 표현이. 자, 그럼 뭐랍니까? existence니까 존재함이잖아요. 그럼 존재의 맛없는 반죽이래요. 존재의 맛없는 반죽에다가 약간의 건포도를 집어넣는 것과 비슷하대요. 됐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얘가 상징하는 게 뭔지 말해줘야겠죠. 얘들아, 어떤 존재가 맛없는 도우래요. 맛없는 도우의 상태예요. 그럼 이건 뭐냐? 아까 내가 위에서 써놓은 그냥 무미건조한 상태예요. 무미건조한 상태.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다. 무미건조하다는 건 뭐예요? 지루한 상태를 말하는 거야. 단조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태야. 근데 여기에다가 약간의 건포도를 넣어준대. 건포도라는 건 어때요? 맛이 좀 자극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극을 이제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자극. 됐어요? 그러니까 자극을 집어넣는다는 건요. 자극이라 해서 나쁜 말처럼 보이는데 결국 이건 뭐냐? 활력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활력? 됐어요? 우리가 맨빵만 먹으면 아무런 맛이 없어. 그냥 심심한 거야. 근데 여기 건포도 하나씩 몇 개씩 박혀 있으면은 이제 그 맛이 있잖아요. 맛이.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지루한 일상생활에 활력을 더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됐죠? 그거랑 똑같다고요. 뭐가? 잡담이라는 게 하는 역할. 야, 니네가 지금 일상생활하는데 잡담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해봐. 없다고 생각해봐. 친구들이랑 잡담을 못해요. 아예 잡담을 안 해. 딱 진짜 일에 관련된 거. 여러분이 하는 일이라고 당연히 공부겠죠. 그러니까 딱 진짜 공부만 하고요. 공부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요.
웃고 떠들고 잡담하고 다른 뭐 게임 얘기가 됐든